김구와 함께 양백으로 불리는 백산 안희재는 다각적인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 백산 안희재가 최준을 찾아왔다. 안희재라고 합니다. 안희재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백산 상회의 중요성을 최준에게 설명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회사를 통해 독립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자고 제의했다. 최준은 안희재의 뜻을 받아들이고 백산상회의 사장을 맡는다. 백산상회는 조선 최고의 무역회사로 성장한다. 최준의 장손인 최염 선생은 집안에 보관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취재진에게 내놓았다. 최준 앞으로 온 백산상회의 대차 대조표였다. 무역업체로 위장한 백산상회는 임시정부의 주요한 자금줄이었다. 막대한 독립자금을 지원하느라 백산상회는 늘 적자에 허덕였다. 백산상회 운영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방법은 항상 이 결손 처리를 적자로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 일본 경찰들도 백산상회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었다. 그 감시망을 뚫고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해야 했다. 좁혀오는 일본의 감시망 속에서도 최준은 독립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김구 선생의 지령을 받고 왔다. 허위는 이제 나는 김좌진 장군의 그걸 갖고 왔다. 이렇게 온 사람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부터 아는 사람이지만은 확실한지 아닌지 할아버지가 판단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외경의 앞댐이라면 대번에 구속돼 가니까. 최준의 두 동생도 독립운동에 나섰다. 특히 둘째 동생인 최완은 대동청년단을 거쳐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재무위원과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최준은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된다. 최준에게 글씨를 배우고 싶다며 최부잣집을 드나들던 일본 경찰.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다. 최준의 필체를 모방해 최완을 체포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부친이 위급하다는 위장 편지에 속아 체포된 최완은 고문 끝에 35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동생의 죽음과 일본 경찰의 끊임없는 회유와 탄압, 그리고 기약 없는 조국 광복. 이 모든 고통을 사귀면서 최준은 살얼음판을 걷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1945년 마침내 광복, 그리고 백범 김구를 통해 최준의 진면목이 세상에 알려진다. 김구 선생께서 할아버지를 좀 만났으면 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만나지. 그러나 그거를 요즘 너무 만날 분이 많아가지고 연애가 잘 안 된다는 거니까. 아니, 김구 선생이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해서 내가 왔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래 올라가시는 건 제가 배웠어요. 최동지가 보내준 자금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소중하게 썼습니다. 김구는 최준에게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 인명 기록장을 보여준다. 최준은 안희재를 통해 보낸 자금이 한 푼의 오차 없이 임시정부에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다. 백산, 나를 용서하게, 백산. 3년 전에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세상을 떠난 백산에 대한 존경심으로 최준은 백산의 고향인 의령을 향해 절을 했다.
부자가 나라를 위해 돈을 내놓은 것이 무슨 큰일이냐며 공적이 알려지길 사양했던 최준. 그가 국민훈장 애족장을 받은 것은 지난 1990년이었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쌓은 부는 당연히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야 옳다고 믿은 이들이 최준, 즉 최부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최준은 마침내 또 한 번 큰 결심을 합니다. 400년간 이어온 부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최부잣집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최부자의 역대 조상의 묘가 있던 이 땅을 기증받은 대학이 개인에게 땅을 팔면서 최부잣집의 묘지도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 우리 선대 세 분의 묘소가 계시는데 지금 이거를 철거를 해야 한다고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후손으로서는 뭐라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2대 400년의 긴 시간 동안 만석군의 이름을 이어온 최부자가 선산을 떠나야 하는 현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동지들과 친동생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최준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방된 조국을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최준은 그의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일 방법을 고심했다. 전 재산을 유경사업에 쓰기로 했다. 미래를 위해 후손을 기르는 것이 만석군의 재산을 영원히 보존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최준은 만석지기 토지와 선산, 그리고 살고 있던 집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학교 설립에 희사한다. 지금의 영남대 의대가 있는 곳, 원래 이곳은 대구대가 있던 자리다. 대학 설립을 결심한 최준은 경북의 유력 인사들을 설득하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사립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47년 마침내 대구대학이 설립되었고 최준은 재단이사가 되어 유경사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 후 대학 설치령이 강화되면서 대구대학은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한다. 최준은 또 한 번 고심했다. 그리고 대학 운영을 당시 최고 부자였던 이병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넘겨준다. 호암이 학교를 맡아 학교가 발전을 하면 설립자의 이름은 사라지고 호암의 이름이 빛날 것이니 이거 얼마나 보람된 일이요. 너가 처신을 잘못하면 우리가 학교를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결론이 나온다. 그거는 너가 절대로